네, 지난 13일 코스피가 하루 만에 반등하면서 2,500선에 다가섰습니다. 이날 코스피는 전날보다 18.25포인트, 0.74% 상승하면서 2,493.87의 장을 마쳤습니다. 이틀 전에 연고점을 경신한 코스피가 2018년 5월 2일 이후 처음으로 2,500선 고지 돌파를 눈앞에 두게 됐습니다. 코스닥은 0.94포인트, 0.1% 내리면서 839.14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이날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이 5,274억 원을 순매수하면서 7거래일 연속 매수 기조를 이어갔고요. 기관도 935억 원 매수 우위를 나타냈습니다. 반면 개인 투자자는 5,904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코스닥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에서는 개인 투자자가 1,465억 원을 순매수했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393억 원, 232억 원 순매도를 나타냈습니다. 이날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 삼성전자가 3%대 강세를 나타내면서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그밖에 SK하이닉스, LG화학, 현대차도 2%대 강세를 나타냈고요. 카카오도 2% 넘게 상승했습니다. 반면에 삼성, SDI, LG생활건강, 셀트리온은 약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업종별로 봤을 때 전기전자 섹터가 2% 넘게 올랐고요. 종이, 목재, 제조업 등이 1% 이상 올랐습니다. 그밖에 운수장비, 의료정밀도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반면에 운수창고, 금융섹터, 음식료품 섹터, 철강, 금속 섹터는 하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이날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서는 알테오젠이 1% 이상 올랐고요. 제넥신도 3%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반면에 셀트리온 헬스케어, 시젠, 카카오게임즈는 하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입니다. 전날보다 80전 상승하면서 달러당 1,115원 60전에 마감이 됐습니다. 네, 이번에는 지난주 국내 증시 상황 그리고 글로벌 증시 상황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 지난주 글로벌 증시 특히 미국 증시 보게 되면은 네. 하루는 백신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올랐다가 또 그 다음 날은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급증했다라는 우려감 때문에 떨어졌다가 뭔가 등락을 거듭하는 흐름들이 이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네. 지난주 월요일 날 주 초에 아주 빅 뉴스가 터졌죠. 화이자하고 바이온텍에서 개발 중인 백신이 굉장히 효과를 보이고 있다. 자, 근데 그 이후에 이제 흐름이 어땠던가? 그래요, 우왕좌왕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시장은 이렇게 오늘부터 다시 열리겠습니다만 토, 일 이틀을 거치면서 또 뭐 미국 워싱턴에서는 또 이렇게 어떤 시위가 또 대규모로 열리고 하는 상황인데 시장 한번 보시죠. 한번 보시고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네. 미국 S&P 500 지수입니다. 지금 이제 일목균형표 일간으로 가져왔는데요. 일단은 지난번에 이 선이 무너졌을 때 여기입니다. 지금 선이 무너졌을 때 네. 네. 계속 말씀해 주시면 돼요. 예. 선이 무너졌을 때 이제 그리고 나서 좀 걱정이 됐습니다만 그 우상향하는 저 빨간색 선을 갖다 다시 올라섰다는 얘기는 지금 시장이 다시 강해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저 조금 확대한 부분을 보시면은 월요일 날 이제 캔들 5개만 보시면 지난 한 주 동안의 흐름입니다. 월요일 날 이렇게 갭업 출발한 다음에 저렇게 길게 윗꼬리가 달렸다는 얘기는 상승폭을 대부분 반납했다는 얘기인데 그 이후의 흐름은 일단 밀리지는 않고 있다는데 한번 방점을 찍어보겠습니다. 그다음 유로스톡스 한번 보실까요?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유럽 같은 경우에는 위클리 차트로 가져왔습니다만 자 여기서 마지막 부분의 캔들 보시면은 놀랍습니다. 2주 연속 이렇게 강한 상승세가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한번 보시죠. 여기 또 지난주 이제 또 있었던 뉴스 가운데 네. ECB에서 특히 라가르드 ECB 총재가 이제 뭐 어쨌거나 12월 달 가서는 강하게 완화 정책을 할 거다 했는데 레토릭이 아주 재밌었습니다. 뭐냐 하면은 ECB는 좌우지간 이 팬데믹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이 침체가 길어질 것을 예상하는 가운데에 뭐든 하겠다는 겁니다. 거의 마리오 드라기의 Whatever It Takes 버전인데요. 모든 국가, 모든 상황,
모든 유럽 인민들에게 완화적인 상황을 금융 환경을 유지하겠다 해서 강한 의지를 보였는데 실제 저런 말들을 갖다가 무시할 수 없는 것은 과거 드라기 시절에도 그랬다시피 저 정도 얘기를 하면은 진짜 물불 안 가리고 막 풀어제낍니다, 돈을. 네. 이 여건이 죄송합니다. 이 여건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이고, 그다음 빨리빨리 보시면은 프랑스는 이렇게 코로나19 이후 굉장히 넘기 어려웠던 기술적 저항을 올라섰고요. 반면에 이탈리아는 지금 한 번 더 도전 중입니다. 코로나 때 이렇게 급락했던 그 낙폭의 61.8%라고 하는 기술적으로 중요한 레벨, 모두가 살피고 있는 저 레벨을 올라서려고 이제 하고 있는 차원. 네네. 자, 중국이 잘 못 가요. 중국이 이렇게 상하이 같은 경우 이렇게 됐고, 확대한 부분도 보시면 지난주 월요일 날 하루 백신 소식이 올랐습니다만 오히려 중국은 조금 밀려난 상태. 특히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는 놀랍습니다. 이렇게 11월 11일 날 광군제, 이른바 그 싱글스데이, 그날 엄청난 또 매출을 여느 때와 같이 세웠습니다만 시총이 70조 증발하면서 저렇게 네. 차트가 험한 모습이 나왔죠. 중국 당국에서 인터넷 기업 그리고 핀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를 계속 강화하는 그런 상황. 자, 조금 대만하고 지금 대만 보세요. 네. 얼핏 우리 코스피하고 흡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네. 우상향 추세인 것 같은데. 대만도 추세인 것 같고 예. 일본은 지금 약간 저항에 걸렸습니다. 아, 그런데 일본은 오히려 더 좋아요. 최근 일본 보시면은 한 2주 연속 계속 쭉쭉 뻗어오고 그러네요. 있습니다. 예. 코스피 아까 대만이나 흡사하죠. 네네. 자, 이제 선을 올라서고 있는 중입니다. 더군다나 외국인들이 지금 막 사재끼고 있다는 그런 상황이죠. 코스닥도 지난주 2주 전부터 얘기했던 이른바 넥라인, 저걸 갖다가 무너지나 했는데 저 선을 다시 올라섰습니다. 그런 상황이라서 시장 지금까지 쭉 훑어보셨는데 어떤 뉴스, 미국에서 들려오는 어떤 정치적인 어떤 뉴스, 그리고 코로나가 다시 재창궐하네 어쩌네, 다 필요 없네요. 다 필요 없는 거는 환경이 너무 좋아요. 어떤 환경이요? 몇 년째 이어지고 있는 저금리 환경과 예. 이 금리는 절대 몇 년간 오르지 않을 것 같고 돈은 계속 풀릴 것 같고 어쨌거나 재정 정책은 시간이 걸릴 뿐이지 확대될 것 같고 연준이나 20이나 전부 할 것 없이 계속해서 입만 열면 완화적 하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리고 경기 측면에서도 어쨌거나 최악은 지나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보는 부분들이 예. 그래서 결국은 계속해서 시장에서는 돈 갈 데 없는 이 돈들이 계속 몰리다 보니까 매수 주체가 그때그때 조금 바뀔 뿐이지 이런 식의 흐름이 이어질 것 같은 생각은 듭니다. 끝날 때까지 뭔가 세게 두드리 맞고 나서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계속해서 이런 랠리가 좀 이어질 수 있다,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거네요. 지금 여기 시장의 흐름으로 봐서는 딱히 여기다가 뭐라고 말할 뭐 때문에 빠지지? 기술적으로는 다들 이렇게 언제든지 빠져도 이상할 것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만 참 계속해서 이런저런 상황들을 갖다가 다 호재화할 수 있는 네. 그런 시장의 체력과 분위기를 이렇게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는 잠시 후 또 동시효과 상황 그리고 전략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첫 거래일 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럼 전문가 연결해서 3분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유한타증권 유동원 글로벌 인베스트먼트 본부장 연결돼 있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뉴욕 증시가 코로나 백신 개발 상황과 신규 확진자 확산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뉴욕 증시가 오래간만에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이번 주 첫 거래일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 어떻게 될까요? 네,
아무래도 한국 증시의 상승 추세 계속 이어질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증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화이자 등 그 백신 개발이 거의 막바지에 들어왔다라는 뉴스가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 갑자기 경기 회복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 너무나 풍부한 유동성이 부여되어 있고요. 지금 M1 증가율이 미국이 40%가 넘고 M2 증가율이 24%가 넘고요. 또 자산 매입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추가적인 얘기가 나오는 게 MMT를 뭐 할 수도 있다라는 내용인데요. 이거는 이제 옐런 전 의장을 만약에 재무장관으로 앉히게 되면 그게 가시화될 수도 있습니다. 네. 결국은 그만큼 계속적으로 유동성을 풍부하게 풀어줄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아무래도 겨울철이다 보니까 코로나19에 대한 우려가 확산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런 부분이 시장을 낮추게 상승폭을 낮게 만들지는 못할 것 같고요. 향후 미국 증시도 6개월 정도는 두 자릿수 상승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여기에 또 한국 증시도 원화 강세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인 러브콜이 이어지면서 추가 상승이 지속될 거다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 국내 증시 업종별로 살펴보면 외국인들의 순매수에 힘입어서 경기 민감주 업종의 상승이 돋보였습니다. 기존의 주도주였던 성장주 그리고 지금 최근에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경기 민감주,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조정하는 게 좋을까요? 네, 포트폴리오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지금 만약에 모든 게 다 성장주다 그러면 어느 정도의 차익 실현을 하고 일정 부분의 이 가치주나 경기 민감주로 넘어가는 것은 필요합니다. 네. 그렇지만 그렇게까지 포트폴리오 만들어 놓은 사람은 없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바벨 전략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저희가 지금 미국 증시를 분석해 보면 미국의 나스닥 100기업의 상승 여력이 가장 높게 나오고요. 그리고 또 반대로 중소형 가치주 러셀 2000 가치지수의 상승 여력이 또 두 번째로 높게 나옵니다. 그래서 네. 자, 이런 것을 감안했었을 때 이 양쪽의 성장주와 중소형주 가치주를 투자를 하는 것이 적절한 전략인데 이것도 한국에 똑같이 적용이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가장 적절한 비중은 성장주 70, 가치주 30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중소형주 가치주의 비중을 전체 포트폴리오 한 10% 정도 실어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고 경기 민감주나 가치주의 비중은 전체 포트의 한 20% 정도 가져가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인들의 순매수 추세는 계속적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대형주 위주의 상승이 더 두드러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본부장님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장 대응 전략도 세워주시죠. 네, 2,500포인트 충분히 돌파를 할 것 같고요. 또 앞으로 6개월을 놓고 보면은 연중 최고치인 2,600포인트를 돌파를 할 것 같습니다. 네. 코스피의 적정 가치를 저희가 전종 가치 모델로 돌려보면 2,800포인트가 넘게 나오고요. 코스닥은 1,000포인트가 넘게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한국 주식을 적극 투자하는 전략이 적절하다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코스닥의 조정이 상당히 컸었기 때문에 좋은 기회를 만드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또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전반의 투자라고 해서 반도체 부분에 있어서 반도체 부분, 특히 반도체 장비 수요가 내년에 아주 크게 확대될 것을 감안한다면 지금쯤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타이밍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유동원 본부장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개장 전 3분 전략 세워봤습니다. 네, 지금 시각 8시 50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양시장 예상 체결지수 확인해 보도록 하죠. 코스피입니다. 오늘 0.48% 상승 출발 예상되면서 2,500선을 돌파할 걸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지난 2018년 5월 달 이후 그러니까 30개월 만에 2,500선을 돌파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 가운데 코스닥 0.2% 반등이 예상되면서 예상 체결지수 841.58포인트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대형주들 줄줄이 강세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신고가를 경신한 삼성전자, 오늘 또 추가적으로 오름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상 체결가 63,700원이고요. 지금 반도체 쪽으로 매기가 좀 쏠리고 있고요. 특히 외국인의 러브콜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SK 하이닉스도 오늘은 2% 강세가 예상되면서 예상 체결가 92,000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0.9% 오름세 예상되고 있고요. 오늘은 2,000원지 관련주 쪽에서도 빠르게 차익 실현 물량들 나오면서 낙폭이 좀 커질 걸로 보입니다.
LG화학이 4% 빠질 걸로 보이면서 예상 체결가 67만 5천 원이고요. 삼성 SDI도 역시 오늘자 호가에서 봤을 때는 약세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 SDI가 3% 넘게 빠질 걸로 보이면서 예상 체결가 48만 5천 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일부 2차 전지 관련주가 약세가 예상이 되고 있어요. SK이노베이션도 0.6% 내림세가 예상이 되면서 예상 체결가 15만 5천 원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이러한 2차 전지 관련주를 제외하고서는 대부분의 경기 민감주라든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강세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2차 전지 관련주들은 보시다시피 차익 실현 물량들이 좀 나올 걸로 보입니다. 자,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2% 강세 예상되고 있고요. 시젠도 역시 강세 예상되면서 예상 체결가 23만 500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알테오젠도 오름세 예상되고 있고요. 반면에 셀트리온 제약은 0.7% 하락 출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항공 호가를 좀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이제 홍남기 부총리 주재로 관계장관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여기에서 아시아나항공 경영 정상화 방안의 이제 일환으로 대한항공과 이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안을 공식적으로 인정할 것이다라는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호가 상황에서 봤을 때는 아시아나항공이 이제 새 주인을 찾을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면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14% 급등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이 가운데 대한항공은 소폭 오름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시아나 IDT도 12% 넘는 급등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한진칼은 9% 약세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에어 부산까지도 역시 관련주로 엮어서 여러분들이 호가 상황 좀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시각 8시 52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개장까지 7분가량 남았는데요. 다시 한번 좀 체크포인트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일단은 지금 앞서 수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증시를 둘러싼 환경이 워낙 좋다 보니까 코스피도 2,500선 돌파가 무난해 보이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나라에서도 보면은 오히려 코스피가 좀 탄력적으로 올라가고 코스닥하고 이렇게 같이 간다는 느낌보다는 약간은 엇박자가 있는 것 같고 미증시도 보면 다우지수하고 나스닥하고 뭔가 엇박자 흐름이 나타나더라고요, 요즘에. 네. 최근 들어서 이제 특히 백신 소식 나오고 나서 조금 이렇게 다우하고 나스닥이 좀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번 이렇게 지금 슬라이드에다가 다우 지수하고 나스닥하고요. 한번 최근 흐름을 갖다가 위에가 다우고 아래쪽이 나스닥입니다. 지금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0월 둘째 주부터 해서 이렇게 11월 초까지 떨어지는 거는 일종의 블루웨이브 결국 지금 결과적으로 봤을 때 블루웨이브는 좀 황당한 전망이었는데 블루웨이브에 대한 우려였다고 볼 수 있죠. 뭔가 민주당 쪽에서 증세 또는 무슨 대형 성장주에 대한 규제 이런 것들 그러다가 지금 선거 이후에 이렇게 선거 다음 날부터 해서 강하게 올라갑니다. 강하게 올라가는 거는 선거 결과를 보니까 무슨 블루웨이브는 아니고 대통령은 바이든 당선 유력 그렇게 나오고 의회가 아직까지 여전히 상원은 공화당이 가져갈 그것이 가능성이 커 보이고 하는 그런 상황. 여전히 나뉘어져 있는. 그래서 골디락스. 그렇다면 블루웨이브보다는 좋다고 봤던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 오른쪽 부분에서 백신 이후에 조금 이렇게 다우하고 이제 정민랭크 말씀하신 거는 백신 이후의 흐름이에요. 우리도 약간 그런 느낌이 있었죠. 코스닥이 못 가고 중국도 신천이 못 가고 그런 느낌. 자, 그래서 한번 이런 거예요. 지나고 보니 황당했는데 미국의 주류 언론들이 그냥 또 험불을 켰는데 블루웨이브는 아니죠.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하원 상원에서는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애초 예상보다는 민주당이 졌다고 할 정도의 그런 결과인데 대규모 경기 부양 블루웨이브의 경우 그러면 시장 금리는 오를 수밖에 없어. 국채 수익률이 오를 거니까 또 증세한다 그래서 규제는 강화될 거야. 그렇다면 기술주는 부담돼 하는 것이 블루웨이브 상황에서 그 대신 경기 부양을 하니까 경기 민감주는 좋아하다가 갑자기 이제 백신 얘기가 나옵니다. 백신 얘기 나오면서 그러면 백신 개발이 되면 이 자체가 경기 부양 효과 아니냐. 그러다 보면은 결국 대규모 경기 부양이라기보다는 조금 경기 부양은 하긴 하겠는데 좀 규모가 줄어들 수는 있겠네. 그러나 시장 금리의 상승은 어쩔 수 없다. 어쨌거나 간에 이래서나 그동안 많이 올랐고 지수를 견인했던 성장주, 대형 기술주, 언택트 수혜주 이런 쪽에서 이제 가치주,
경기 민감주, 중소형주 백신 얘기 나왔을 때 러셀 2000 같은 경우는 뭐 하루에 지수가 7, 8% 올랐으니까요. 그런 대대적인 로테이션 촉발 가능성, 이게 이제 월가에서 회자되는 또 하나의 시나리오입니다. 그래서 한번 겹쳐봤어요. 다우지수하고 나스닥을 갖다 30분 차트로 겹쳐봤더니만 예. 뭐 조금 요 무렵 11월 한 10일, 9일 백신 나오고 나서 10일, 11일 그 무렵에 조금 약간 그런 느낌은 있었습니다만 한눈에 보시다시피 아직은 기대 섞인 가설일 뿐이지 결국은 같이 갑니다. 아, 같이 가고 네, 있네요. 같이 가고 있어서 나중에 빠질 때 빠지고 뭐 그런 상황인데 어쨌거나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이런 느낌이 들어요. 예. 지금 계속해서 막힙니다. 넷플릭스는 백신 나왔다고 하니까 막히는데 월트 디즈니도 보시면은 그다음 차트 보시면은 네. 백신 나왔으면 월트 디즈니 같은 종목은 가장 수혜주라고 예상할 수 있는 종목이잖아요. 그렇죠. 그냥 월요일 날 푹 뛰고 나서 거기서 더 아직까지 더 고점을 높이지는 못하는 그런 정도, 그런 상황이고 넷플릭스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 지금 월간 차트를 보시면 넷플릭스가 일간에서 3번이나 막히는 이유를 한마디로 얘기해서 금리 낮고 돈 많고 다 좋은데 종목 따라서는 야 여기서 더 가자고 하기에는 좀 인간적으로 미안한 차트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그동안 길길이 뛰어왔던 기술주들은 조금 최근 들어서 힘이 딸리는 모습. 재미있는 건 화이자입니다. 월요일 날 이렇게 뭐 아주 폭등을 하다시피 했는데 그러고 나서는 절반 가까이 토해냈는데 그 이후 한 사흘 동안 또 밀려가지고 백신 소식 나오기 전까지의 레벨로 밀립니다. 이게 도대체 시장은 도대체 이 백신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궁금해요. 예. 백신이 제대로 된 백신이 나왔다는 회사의 주가가 저럴 수 있나요? 저 그리고 왜 와중에 CEO는 지분을 왜 팔았을까요? 그러니까요. 연봉만 해도 한 200 몇십억 된다는 예. 친구가 무슨 뭐 저런 걸로 그냥 뭐 자사주 좀 팔아갖고 한 60 우리 돈으로 한 60억 되는 거 연봉 270억씩 받는 사람한테 60억 껌값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뭐 저렇게 했을까 싶기도 한데 뭔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그거예요. 지금 보니 많이 올랐던 애들은 조금 더 가게 힘이 빠지고 돈은 철철 넘치고 뭐 좋고 뭐 백신도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백신이 진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 얼마나 비싸게 팔아먹을지 트럼프 대통령은 무상으로 공급하겠다고까지 얘기를 하는데 이런저런 불확실한 가운데에 좋아 그동안 못 갔던 놈들한테 또 한번 돈 태워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아까 보셨던 대만이나 무슨 우리 한국이나 이런 쪽이 오히려 일본이나 이렇게 좋아 보이는 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미국에 아주 그 소위 말하는 빵 같은 이런 쪽에 차익 실현했던 그 돈들이 그럼 좀 그다음 유망한 데가 어디지? IT. 뭐 이런 식으로 찾다 보니까 또 이렇게 좀 수혜를 보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드는 그런 사실 흐름이에요. 대만이나 우리나라 증시에서 시가총액 상위권 내는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IT 이런 반도체 섹터가 많은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렇게 뭐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뉴스 보면서 무슨 뭐 남중국해에 뭐 이렇게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된다던데 뭐 대만에다 미국에서 무기 팔아서 중국이 발끈한다던데 그냥 다 무시하시죠 뭐. 다 무시하고 그냥 뭐 가고 있는 상황. 예, 그렇게 봐줘야겠습니다. 네. 근데 코스닥은 왜 이렇게 맥을 못 추는 건가요? 앞서서 보면은 그래도 같이 가는 형국이라고는 말씀 주셨는데 탄력적인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코스닥은 그렇죠 말입니다. 이렇게 수급을 봤을 때 예. 최근 들어서 어쨌거나 11월 들어서 코스피는 외국인들이 막 사잖아요. 좀 그러면 소장님 죄송한데 그 얘기 저희가 개장하고 나서 좀 더 구체적인 이유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9분 44초네요. 오늘 국내 증시 개장하겠습니다. 네.
네, 11월 16일 월요일 개장이 됐습니다. 글로벌 증시도 그렇고요. 국내 증시도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백신 개발에 대한 기대감과 더불어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 급증에 대한 우려감이 맞물리면서 시장은 조금씩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는 형국입니다. 앞서 보셨다시피 오늘 국내 증시 코스피 충분히 2,500선 돌파도 무난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2018년 5월 3일 이후, 그러니까 30개월 만에 이제 2,500선을 돌파하게 되는 건데요. 오늘장 코스닥도 역시 반등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최근에 업종 간 순환매가 굉장히 빠르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수익 내기가 쉽지 않은 구간인 것 같습니다. 이 성장주와 경기 민감주, 그러니까 가치주 사이에서 빠르게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는 장세다 보니까 전략 세우기가 쉽지 않은데요. 저 과연 오늘장에서는 또 어떤 흐름이 전개될지. 더불어서 지난 한 주 동안 외국인이 2조 원 넘게 순매수를 보여줬기 때문에 오늘도 역시 특히 이번 주에도 이런 외국인의 매수 기조가 이어질 수 있을지 여부가 주요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양시장 출발 지수 확인해 보도록 하죠. 코스피입니다. 지금 현재 0.5% 상승세 2,507.46포인트입니다. 30개월 만에 2,500선을 돌파해내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0.5% 상승세입니다. 843.7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오늘 대형주들 줄줄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지난주 금요일에 신고가를 경신한 데 이어서 오늘 또다시 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63,900원 또다시 신고가를 경신하고요. SK하이닉스도 2% 강세입니다. 91,700원입니다. 최근에 계속해서 두 종목 외국인의 러브콜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올라갑니다. 오늘 2차전지 관련주가 호가 상황에서는 차익 실현 물량들 나오면서 약세가 예상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시초가에도 그렇습니다. 3% 내림세로 LG화학이 68만 3천 원이고요. 이 가운데 삼성전자 우선주 1% 상승세입니다. 2차전지 관련주를 계속해서 보도록 하죠. SK이노베이션 0.6% 내림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삼성 SDI도 1% 약세입니다. 오늘 2차전지 관련주가 차익 실현 물량들이 나오면서 지금 빠르게 약세 흐름이 전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에코프로비엠, 천보까지도 2%에서 1% 약세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화장품 관련주의 하락세도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모레퍼시픽이 0.8% 내림세로 17만 3,5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아모레지도 1% 약세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난주에 그 중국 광군지와 맞물려서 일부 좀 매출 증가에 대한 기대감으로 좀 소폭 올랐습니다만 오늘 화장품 관련주들 빠르게 내림세입니다. LG생활건강도 0.3% 내림세고요. 그밖에 에이블센시 보합 그리고 한국콜마 소폭 하락세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확인해 볼게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0.9% 상승세, 시즌 1% 올라갑니다. 이 가운데 알테오젠 지금 보합 흐름 이어지고 있고요. HLB도 보합입니다. 셀트리온 제약이 1% 상승으로 12만 4,3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매직톡스 좀 낙폭이 좀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네요. 지금 시각 9시 3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도 좀 보도록 하죠. 아시아나항공이 18% 넘는 급등세입니다. 거래량도 지금 400만 주가 넘게 실리고 있고요. 대한항공도 2% 강세입니다. 오늘 이제 홍남기 경제부총리 관계 장관회의에서 아시아나항공 경영 정상화 방안을 논의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정부 쪽에서 이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안을 공식적으로 논의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이 됩니다. 이 가운데 한진칼 아무래도 재무적인 부분에서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겠죠. 오늘 7% 약세로 72,3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아시아나 IDT 14% 급등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 9시 3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운수장비 섹터도 좋고요. 오늘 경기 민감주 섹터 대체로 지금 양호한 흐름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좀 살펴볼게요. 지난 한 주 동안 외국인이 2조 원 넘게 순매수를 나타내면서 국내 증시 상승을 이끄는 모습이었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인 323억 원 순매수 보여주고 있고 오늘 개인 투자자가 다시 매수로 돌아섰습니다. 326억 원 매수 우입니다. 이 가운데 기관은 오늘장 시장이 올라갈 때 빠르게 지금 차익 실현에 나서고 있어요. 657억 원 순매도를 기록 중입니다. 업종별 수급을 보도록 할게요. 오늘 외국인 전기전자 섹터에서 역시나 집중적으로 러브콜을 보내고 있고요. 화학 섹터에서도 소폭입니다만 순매수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관이 물량을 내놓고 있어요. 전기전자 섹터에서 물량을 내놓고 있고 그밖에 의약품 화학 섹터에서도 기관은 순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기관은 오히려 운수 장비에서 매수 우위 나타내고 있고요. 개인 투자자도 전기전자에서는 매도로 대응을 하고 있고 그밖에 의약품 화학 섹터에서는 개인 투자자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수급도 확인해 볼게요. 코스닥에서도 역시 지난주와는 좀 매매 포지션이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기관 쪽에서 좀 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주만 하더라도 코스닥에서는 기관은 좀 파는 모습이었는데 오늘은 56억 원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고 외국인은 28억 원 여전히 매도 우위. 이건 이제 개인 투자자 소폭 순매도 기록 중입니다. 지금 시각 9시 5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환율도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외환시장 개장 상황입니다. 달러 환율은 7원 90전 내린 1,107원 70전에 개장이 됐습니다. 환율 먼저 좀 여쭤볼게요, 수장님. 네. 환율 예측하기가 정말 쉽지 않은데 왜냐하면 환율 같은 경우 뭐 경제 변수, 정치 변수 다 들어가는 상황인 거잖아요. 네. 어때요? 오늘 이렇게 많이 떨어지는 거 보니까 지금 달러 약세, 뭐 원화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 수출 기업 입장에서는 좀 부담이 될 것 같은 수준이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예. 수출업체 입장에서는 뭐 부담을 합니다만, 뭐 이럴 때마다 나오는 그런 식의 상투적인 얘기는 하고 싶지 않고요. 예. 이 정도 환율은 다 견뎌내야 됩니다. 견뎌내야 오르든 된다. 내리든. 예. 예. 그러면 뭐 3월 달에는 뭐 수입업체 다 죽을게요. 1,300원 갈 때. 다 그렇게 이제 견뎌내는데, 글쎄 이제 이렇게 한번 보시죠. 지금 이제 화면에 위에는 달러 인덱스고요. 아래쪽에는 달러원 환율입니다. 같은 기간을 이렇게 겹쳐놨습니다. 금년 2월 11일부터네요. 자, 이때가 이제 3월 달에 왼쪽에 불쩍 뛰어오를 때, 그때는 국제 외환시장에서의 달러나 우리 서울 외환시장에서의 달러나 할 것 없이 아주 뭐 달러 품귀 현상을 보이면서 우리가 1296원까지 올라갔었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진정됩니다. 진정되는 건데 그 이후에 온갖 뭐 팬데믹 상황 하에서 연준이 그야말로 막 뿜어댔죠. 그 이후에 금융위기 때는 한 3년 걸려서 풀리던 3조 달러 규모가 그냥 한 3개월 만에 풀리는 그런 상황이니까 거기 비해서 달러 덜 내려온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무슨 뭐 이렇게 달러 얘기할 때마다 TV 화면에 나오는 벤자민 프랭클린 찍혀 있는 100불짜리 지폐가 찍혀 나오는 식의 돈 풀림이 아니고, 과거 벤 버냉키 연준 의장이 한번 얘기했다시피 돈 푸는 거 쉬워요. 엔터키만 누르면 돼요 했다시피 그냥 엔터키만 해서 숫자만 넣어주는 그런 식의 돈 풀기입니다. 연준의 계좌에 있는 월가 은행들의 계좌에다가 숫자 넣어주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들 국채는 내 거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그 게임이 되는데, 그것이 예를 들어서 또 대출을 통해 가지고 은행의 고객들의 계좌에 숫자로 찍히고 한다면은 이것이 이제 그야말로 엄청난 유동성을 낳는 신용 창출이 되겠죠. 그 과정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뭐 불과 몇 개월 사이에 3조 달러 하던 놈이 7조 달러 가고 하는 그런 연준의 대차 대표, 그렇게 돈 풀기 가운데에서도 오히려 디플레를 걱정하는, 아직도 한 5,000원, 6,000원이면 짜장면 먹을 수 있는, 기름을 갖다가 휘발유를 갖다가 1,200원대에서도 넣을 수 있는 뭐 이런 세상을 사는데, 그 이후의 흐름을 보시면은 여기서 환율이 이렇게 달러가 이렇게 떨어지면서 같이 떨어졌는데 이 부분입니다. 이 8월 무렵에 여름에 우리가 굉장히 오래 버텼습니다. 1,180원에. 네. 이 오래 버텼던 이유는 달러도 저렇게 떨어지고 위안화 환율도 그렇게 훅 떨어지는 와중에 저렇게 오래 버텼던 이유는 그 당시 이제 우선 무역 수지 자체에서, 무역 수지나 경상 수지 자체에서 흑자 규모가 굉장히 적었다는 것이고, 코로나 때문이기도 하고, 또 그리고 자원 수지 측면에서 이른바 서학개미들이 미국 주식 사겠다고 들고 나간 달러가 엄청 많았다는 것이죠. 그랬던 부분들이 지난 8월까지 1,180, 그 한 단계 밀린 1,150원에서도 이렇게 환율이 하방 경직성을 보이던 그 배경이었는데, 그 이후에 또 이제 9월 들어서 갑자기 뭐 경상수지가 흑자가 확 늘고 이런 상황에 또 시장 한번 흔들리면서 또 차익 실현도 미국에서도 이루어지고 하면서 이렇게 내려오는, 그래서 뒤늦게 이제 보조를 맞추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위클리로 보시면 이제 큰 그림으로 보시면은 네네. 이제 2014년 7월 달에 1,006원, 제일 왼쪽에 지금 저점이 1,006원, 즉 1,000원이라 보시면 되겠죠. 네. 여기 가운데 부분에 있는 게 1,050원입니다. 자, 이제 1,100원 깨지면 이제 50원 단위라고 보시면 돼요. 아주 막
이제 쿵쿵 가게 되는데 그러나 이제 지금 요 상황 저기서 우상향하고 있는 점선으로 나타냈던 저 부분이 무너졌던 게 역시 컸다 네. 하는 부분을 사후적으로나마 확인할 수 있고 현재로서는 저 2014년 7월 무렵에 1,006원 저점과 그리고 2017년, 2018년 초 그때 우리가 봤던 1,050원에서의 공방을 연결하는 저선에 지금 아마 오늘 걸릴 겁니다. 현재 이 차트는 지난 주말 차트인데 지금 7, 8원 빠졌으면 저선에 이제 걸리는 상황. 그래서 아마 조금 시장이 위로 갈 때도 오버슈팅이 있듯이 밑으로 올 때도 언더슈팅이 네. 있고 그런 상황이라서 1,100원 아래까지는 한번 발을 담그는 그런 환율이 예상됩니다. 예. 1,050까지 당장 보기는 그렇고 지금 이런 상황이면은 1,100 아래까지 한번 훅 가다 보면은 뭐 1,190 라운드도 한번 네. 건드리는 뭐 이런 식의 흐름은 예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앞서 저희가 개장 전에 이야기를 나눴던 부분이 네. 코스피가 탄력적으로 올라가는데 코스닥 상승 탄력은 따라가지 못하는 모습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왜 그런지 좀 제가 여쭤봤거든요. 예. 지금 이미 코스피가 2,520선을 훌쩍 뛰어넘었는데 네. 코스닥은 아직 843포인트.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죠. 예. 그냥 금년 들어서 코스피하고 코스닥이 얼마 올랐지 한번 따져보시면은 이해가 코스닥이 됩니다. 많이 올랐었죠. 예, 너무 올랐어요. 예. 코스닥이 너무 많이 올랐고 그런 측면에서 보시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정밀앵커도 매일매일 진행하시면 느껴지지 않으세요? 그러게요. 예를 들어 기관 같은 경우에 지난주는 팔다가 오늘은 또 왜 사지? 도대체 이 하루하루에 이걸 갖다가 우리가 네. 그들의 속내를 무슨 벗은 속 뒤집듯이 알 수가 없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일단 시장이 네. 좀 오르니까 기관은 빠르게 팔고 그러네요. 예. 예. 자, 코로나 얘기 좀 해볼게요. 사실 시장이 올라갈 때 주춤주춤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중 하나가 지금 코로나 확진자 수가 빠르게 급증하고 있다라는 네. 점이에요. 미국에서도 뭐 18만 명 넘게 지금 확진자 수가 나오고 있고 뭐 테슬라 CEO가 자기 코로나 증상 같은데 4번 검사를 받았는데 2번은 양성, 2번은 음성 판정 받았다고. 근데 자기는 아무리 봐도 코로나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누가요? 뭐 일론 테슬라, 머스크가? 예, CEO.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가 이제 진짜 확진자 수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데 예. 이거 괜찮은 건지 모르겠어요. 글쎄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과연 우리가 이제 이 시점에 코로나 갖다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아침에 또 상암동까지 오면서 굉장히 화가 났던 거는 예. 지금 며칠째 지금 하늘이 잿빛 하늘이에요. 미세먼지가 심하죠. 잿빛 도시예요. 예. 그놈의 코로나 때문에 1년 내내 마스크 쓰게 다니게 하더니 이제 겨울 오니까 또 코로나도 코로나지만 이 황사까지 섞인 미세먼지로 죽이겠다고 덤비는데 네. 뭐 그놈의 탄소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중국 계획은 보니까 2030년에는 갔어야 피크아웃이랍니다. 그때 가서 최고 찍고 그다음 35년까지 후다닥 순제로까지 가겠다고 말은 좋은데 그러면 10년 동안 지금 저기서 서풍 타고 넘어오는 저걸 먹어야 되는데 우리가 애들이 불쌍하죠. 마찬가지로 코로나도 이렇게 한번 보시죠. 지금 위에 이거는 WHO의 그겁니다. 세계보건기구의 자료인데 왜 끝부분에서 왜 이렇게 막대기가 내려오지? 토, 일, 주말이다 보니까 검사가 주말에. 저런 그렇죠. 거예요. 예. 그냥 추이를 보시면 되는데 이제 사망은 전 세계적으로 130만. 아래쪽은 그냥 네이버 검색하시면 바로 나오는 우리 국내 상황이에요. 28,000명 확진 환자. 근데 궁금한 건 이겁니다. 검사를 얼마를 해서 확진이 어느 정도 나오는가? 지금 우리나라 한 1% 정도라고 하니까 그러면 4천만이면은 한 40만 정도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지금. 다만 무증상이 많다는 거 아니에요, 확진 예. 와중에도. 그러니까요. 자, 이제 이거는 거의 조금 더 치명적인 감기처럼 그렇게 여겨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자꾸 변이가 일어나는 거고 그런 상황이고 미국은 이런 식으로까지 가고 있죠. 이런 식으로 가도 미국 사람들 마스크 여전히 안 쓰죠. 뭐 그런 상황이고 지금 이제 뉴욕타임스 그래픽입니다만 미국, 인도, 브라질, 인도나 브라질은 지금 어쨌거나 꺾였습니다. 꺾였는데 이게 검사를 소홀히 해서 꺾였는지 뭔지는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나 미국, 영국, 뭐 멕시코, 캐나다 할 것 없이 이 북반구가 어쨌거나 겨울로 접어들면서 조금 걱정스러운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보이고는 있는데 코로나 가지고
이거 이런 식으로 한다면은 지금 코로나가 과연 우리 증시를 비롯한 금융시장에 모멘텀 내지는 재료로 작용하는가? 저는 이미 그 위력을 갖다 상실했다고 봅니다. 그냥 이거는 보니까 백신이나 치료제를 만드는 제약사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일이고 또 뭐 노약계층 그리고 한참 자라나는 어린아이 세대들을 생각한다면 이 부분은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의학적으로 그런 문제고 사회적으로도 그건 해야 되겠습니다만 시장 측면에서는 이거 이제 신경 안 쓰는 것 같아요. 안 쓰는 코로나 것 같고, 확진자 수가 급증하더라도 예, 예. 안 쓰는 것 같고 이걸 갖고 괜히 정치적으로나 이렇게 저렇게 뭐 그거 이렇게 쓰이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뭐 해보게 되는 그 지경까지 왔습니다. 그럼 지금 나오는 백신 얘기 있잖아요. 뭐 네. 화이자에서 개발 중인 백신 네. 그리고 뭐 모더나가 이달 말쯤이면 그 임상 결과를 발표한다고 하는데 이런 백신 얘기는 어떤가요? 뭐 음모론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서요. 뭐 음모론이야 예. 음모론이야 늘 있는 게 음모론이고 그 음모론의 중심에는 무슨 늘 또 빌 게이츠, 조지 소로스 이런 사람들이 서 있습니다만 그래요. 뭐 백신은 뭐 우리 같은 비전문가도 그 개념은 쉬우니까요. 단지 백신 개발이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그 원리는 다 똑같으니까 문제는 그 안정성과 그러니까요. 얼마나 오래 가며 어느 정도의 어떤 그 부작용이 이걸 갖다가 검증하는 데는 방법 없어요. 시간밖에는. 백신을 맞춰서 어느 정도까지 효효가 있고 다시 또 백신을 맞으려면 예를 들어서 해마다 우리가 독감 백신 맞듯이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지 한 번 맞으면 영구적으로 안 맞아도 되는지 이 어떤 후유증 없는지 그걸 알기 위해서 늘 과학자들이 말하는 게 백신 개발 시간 오래 걸립니다 하는데 지금 이거 3월 달부터 그러고 나서부터 지금 한 반년 만에 지금 백신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 나온다는 것이고 뭐 브라질에서는 뭐 중국산 백신 임상하다가 사람 죽고 뭐 중단하고 좌우지간 희한한 나라입니다. 폭탄 말고는 다 터져요 좌우지간 거기는. 그런데 그러니 지금 이거는 뭐 각오하고 써야죠. 백신 나왔다 하면은 맞을래? 저는 안 맞을래요. 그러니까요. 이게 예, 저는 안 맞을래요. 신차 나왔을 때 저 신차 안 사듯이 가다가 뭐 서기도 하고 뭐 불도 난다는데 그러니까 좀 지나봐야 될 것 국산 같아요. 외제 할 것 없이 예. 지나보고 나서 그런데 이제 결국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그냥 시황쟁이들의 사후적인 분석입니다. 백신 개발 기대감이 올랐다는 거예요. 만약에 빠졌는데 뭐 적당한 차적이 없으면은 백신 효과에 대한 우려로 빠졌다고 하면 될까요? 뭐 그런 식의 흐름입니다. 예, 네. 예. 자, 오늘 보니까 지금 조선주하고 IT 섹터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요.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올라가고 지금 조선주가 5%, 한국조선해양이 5%, 현대미포조선해양, 삼성중업, 대우조선해양, 뭐 철강주, 다 이 경기 민감주란 네, 네. 말이죠. 수주 많이 했으니까 오르는 게 당연하죠. 올라야죠. 예. 그리고 여기에다가 또 성장주는 좀 쉬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또 오히려 뭐 제약바이오주 내에서는 진단키트라든지 아니면은 뭔가 백신 개발 기대감 있는 종목들 뭐 신풍제약, 대웅제약 이런 종목들은 또 올라가고 앞서서 저희가 뭐 바벨 전략 얘기를 했어요. 성장주와 경기 민감주 지금은 어떤 쪽에 비중을 둬야 되느냐 얘기를 했을 때 좀 네. 쉽지가 않거든요. 좀 전략을 세워볼까요? 그 부분? 저는 저 같으면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거나 이쪽이 안 가면 저쪽이 가고 뭐 성장주가 달리다가 성장주 달리듯 소외받던 가치주, 경기 민감주가 성장주 멈추면 걔들이 또 가면서 지수는 끌어올리고 이게 전 세계 증시에서 관찰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진짜 전문가들이라고 해서 늘 나와서 주식 하시려면 공부 많이 하셔야 돼요 하면서 늘 꾸중 들으면서 그렇게 화면을 보는데 아니 공부가 이게 그렇게 됩니까? 공부한다고 해도 맨날 주식 팔아서 말아먹었다는 사람 천진데 공부하느니 그냥 간다고 생각하면 ETF를 사시고 아니면은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30 몇 개월 만에 이제 다시 2,500이라고 예, 30개월 기다리면 돼요. 아, 어떤 것들 삼성전자 같은 것들 53,000원에 주식 분할할 때 53,000원 샀다가 한참 밑에 있어서 낙담이 되고 화도 나고 속았나 싶지만 기다리니까 또 이게 6만 얼마 오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이런 게 지금 한 30 몇 개월 만에 무슨 10%, 20%라면 대단한 겁니다. 지금
1년 동안에 1%도 금리 안 나오는 저금리기도인데. 시절에 예. 그렇게 생각해야지. 신풍 같은 걸 내가 못 잡아서 아이고 난 주식 못 하나 보다. 아니에요. 그냥 제일 좋은 업종에 제일 좋은 주식 그리고 배당도 넉넉히 주는 주식 이런 거 들고 가면 되는 겁니다. 아니 세상이 이런데 왜 그러면 아직도 은행에다가 돈 넣어놓고 있는 사람들이 한국에도 일본에도 미국에도 있죠. 다 주식하면 되겠는데. 그래서 오늘 증권주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네. 그러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자, 앞으로 시장 전망 그리고 또 전략까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수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 시각 9시 20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외국인 지난주 계속해서 매수세를 보여줬습니다. 어떤 종목들을 순매수했을까요?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 보도록 하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국내 증시 대표는 두 종목 오늘 3% 넘게 올라갑니다. 현대차도 많이 올라가고요. LG와 카카오 대표적으로 성장주 섹터인 2차 전지 플랫폼 관련주 오늘은 좀 쉬어갑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기, 만도, SK바이오팜, 녹십자도 역시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입니다. 현재 주가 상황 좀 살펴보도록 하죠. 지금 보시게 되면 삼성전기가 2% 강세, 오늘 IT 섹터 좋고요. 만도 자동차 부품주죠. 역시 좋습니다. SK바이오팜 좀 쉬어가고요. 녹십자, 제일약품 역시 상승세, 특히 제일약품이 4% 넘게 올라갑니다. 기관 순매수 상위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죠. 삼성전자, 삼성전기, SK하이닉스입니다. 앞서 보셨고 현대차도 역시 기관 쪽 러브콜을 받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한국전력 보합이고요. 카카오, SK케미칼, NC소프트, 아모레퍼시픽도 역시 기관 순매수 상위 종목입니다. 카카오는 오늘 좀 쉬어가는 점 앞서 보셨고 SK케미칼입니다. 현재 소폭 약보합으로 좀 전환이 됐습니다. NC소프트도 내림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모레퍼시픽, 화장품 관련주도 오늘 좀 떨어집니다. 이 가운데 SK텔레콤 0.8% 상승세입니다. 시장 전체적인 흐름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코스피가 여전히 1%대 강세 흐름 유지해내고 있습니다. 지금 2,520선 다시 한번 회복이 됐고요. 코스닥도 0.4% 상승세 842.61포인트입니다. 오늘 11월 16일 월요일 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